여러분 지금 드신 그 간식 맛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드신 그 음식 때문에 뇌세포가 염증에 절여지고요. 20대인데도 치매 환자처럼 기억력이 깜빡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해서 손발을 떠는 것, 이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방법,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요동쳤는지 불안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영치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 치매라는 말이죠. 젊은 분들이 자꾸 건망증이 심하다고 오시는데 상담과 검사를 해보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달고 살고요,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등의 대사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주 자주 보고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요, 뇌세포 사이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원래는 뇌가 이거를 알아서 잘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뇌의 청소부인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이 당분을 치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뇌 쓰레기를 방치하게 됩니다. 결국 뇌는 쓰레기장이 되고요, 뇌세포는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치매는 70대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 메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뇌는 아파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냥 조금씩 바보가 되어 가는 것 뿐이죠. 그럼 몇 가지 질병을 예를 들어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는 혈당과 연관이 깊어요. 많은 연구자가 알츠하이머를 뇌에 생긴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요, 뇌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2005년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라는 발표를 보면요, 인슐린 저항성은 뇌의 포도당 대사를 떨어뜨려서요,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와 뇌의 위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널뛰는 것 자체가 뇌의 물리적 크기를 줄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2년 호주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뉴럴로지지에 발표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요, 정상 범위 내의 혈당이라도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편도체 부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뇌가 쪼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저 요즘 너무 예민하고 우울해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저 성인 ADHD 아닌가요? 식단일기를 한번 써오세요 라고 해서 식단일기를 보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침 굶고 점심에 면 요리 먹고 오후 3시에 달달한 라떼나 액상과당을 마신다는 거예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우리 감정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혈당이 팍 떨어질 때는요,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야, 에너지 다 떨어졌어. 빨리 스트레스 호르몬 내보내. 이때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옆 사람 말 한마디 짜증이 확 치솟는 거예요. 이건 성격 결함이 아니라 당 중독에 의한 호르몬 이상입니다. ADHD 증상처럼 집중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도 결국 뇌 에너지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몇 가지 연구를 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혈당 식단과 우울증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서요, 이 염증이 뇌로 전달될 때 우울증 증상이 심화됩니다. 2015년 더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실린 연구 내용을 보면요, 당 지수가 높은 식단을 즐기는 여성일수록 우울증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불안장애와 혈당 스파이크의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입니다. 불안 증상은요, 혈당이 치솟을 때보다 혈당 스파이크 이후에 급락하는 이 슈거 크래시 구간에서 폭발합니다. 2016년의 연구에 따르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요, 뇌는 이를 생존 위협으로 간주하고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대량 방출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 심장 두근거리고 손 떨리고 식은땀은요, 공황발작 증세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 ADHD와 정제당 섭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요, ADHD 환자들은요, 도파민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도파민 회로를 더욱더 교란시킵니다. 2011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 등의 아주 많은 연구에서 정제당 섭취가 많을수록 아동 및 성인에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증상이 악화된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생활을 해야 이런 부분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뇌를 깨워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닥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고요, 액상과당을 줄이고요, 식후 운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혈당 스파이크 관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3가지만 딱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이미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나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적게 먹기 이상의 뇌기능 복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뇌의 유연성을 되찾는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십시오.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뇌가 포도당만 갈구하는 당 중독 상태가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수치를 바닥까지 낮추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12대 12부터 시작해서 16대 8까지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 코티졸 리듬의 회복을 위한 아침 햇볕 쐐기와 충분한 수면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체계를 망가뜨려서 공황장애, 불안증 등을 유발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10분 이상 꼭 쬐시고요. 밤 11시 이전에는 취침을 취하십시오.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돼요. 일정한 생체 리듬은요,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잠이 부족하면요, 다음날 인슐린 민감도가 30% 이상 떨어져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심하게 생겨요. 세 번째 대안이요, 신경 가소성을 높이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산책이 혈당을 떨어뜨린다면요, 고강도 운동은요, 뇌의 구조를 바꿔버려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요, 숨이 턱에 탈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20분 이상 실시하세요. 뇌로 가는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전두엽 기능을 강화해서요, ADHD의 주의력 결핍이나 공황장애, 감정 조절 실패를 물리적으로 교정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죠. 하지만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진심을 담은 닥터리의 조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뇌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과 충분한 수면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식후에 느끼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들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보고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뇌와 정신을 닥터리가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민 다이어트 주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